초기 우주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성운 등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망원경을 이용해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칠레에 설치될 거대 마젤란 망원경 건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김상철 박사와 함께 거대 망원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학망원경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광학망원경은 크게 볼록 렌즈를 대물 렌즈로 사용하는 굴절 망원경과 오목거울을 주경으로 사용하는 반사망원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아마추어 천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지만 연구용 천체망원경은 크기가 거대해서 볼록 렌즈를 지름 1m보다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망원경의 크기는 굴절 망원경의 경우에는 대물 볼록 렌즈의 지름을 말하고 반사망원경의 경우에는 주경인 오목거울의 지름을 말합니다. 네. 경통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경북 영천 보현산 정상에 있는 1.8m 망원경인데요. 제가 먼저 10,000원짜리 지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10,000원짜리 지폐를 소개하신다고요? 네, 10,000원짜리 지폐를 보시면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계시고 네. 뒷면에는 임금님이 정사를 보시던 편전 병풍 그림인 예.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예. 왼쪽에 달이 있고 오른쪽에 붉은색 해 그리고 5개의 봉우리를 보실 수 있는데 예. 저희는 이 5개의 봉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역법의 기초를 묘사한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축소판이다. 네, 뒷면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우수성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천문학 상징물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 국보 제228호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배경으로 사용되었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나라 천문과학유산 중 최대 걸작품입니다. 고구려 때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로 1.2m, 높이 2m의 커다란 돌에 석각으로 새긴 천문도입니다. 예.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천체 관측기기인 국보 제230호 혼천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현대 과학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 있습니다. 네. 망원경의 거울이 지름이 1.8m, 즉 웬만한 성인 남성의 키 정도이니까요. 망원경 자체 그리고 돔의 크기는 훨씬 크죠.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미국에 있는 캣이라는 망원경인데요. 예. 네. 똑같이 생긴 2대의 망원경으로 이루어진 쌍둥이 망원경이고 주경의 지름만 각각 10m입니다. 정말 큽니다. 그러네요. 아니, 10,000원짜리 지폐에 과거와 현재의 첨단 우주과학이 녹아 있었네요. 네. 네, 앞서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것과 같은 광학망원경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캠퍼스에 전파망원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 설명해주신 광학망원경과 전파망원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천문학자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빛의 성질과 관련이 됩니다. 빛은 에너지와 파장의 차이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한데요.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영역인 가시광선을 저희는 광학 이렇게도 부르는데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가시광선의 빛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이렇게 7개 색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지개색이죠. 그렇죠. 이 7가지 색 중에 보라색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고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약한 쪽에 해당합니다. 예. 사람의 눈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지만 보라색, 한자로 자색의 바깥에도 빛이 있는데 이것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예. 빨간색, 한자로 적색의 바깥에도 빛이 있는데 이것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크게 되니까 피부가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되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을 다른 말로는 열이라고 하는데요.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 찜질기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오는 이 다양한 빛은 지표면의 우리 눈에 도달하기 전에 지구 대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은 흡수가 되고 가시광선과 전파만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맨눈으로 그리고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 광학망원경으로 천문학을 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는 전파 천문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파장의 빛, 즉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으로 만약에 우주를 관측하고 싶다면 이러한 파장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고 우주선에 실어서 대기권 위에 궤도에 올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 파장에서는 우주 망원경으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광학 망원경의 경우에는 주변 빛에 의한 광공해 그리고 기상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높은 산 위에 건설하는데 때로는 대기의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광학망원경조차도 우주에 띄어 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망원경에서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천문대로 뭐 유명한 곳 하면 뭐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섬에 있는 것이나 뭐 칠레 아카타마 사막에 있는 천문대를 들 수 있을 텐데, 자, 이 지역들이 이제 천문대를 건설하기 좋은 조건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천문학자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방향을 관측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구는 공처럼 구형이면서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위쪽에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절반인 북쪽 하늘만 볼 수 있고요. 적도 아래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반대쪽 하늘인 남쪽 하늘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온 하늘을 다 관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반구의 한쪽, 남반구의 한쪽, 그래서 총 2군데의 망원경을 설치해야만 온 하늘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북반구에서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있고 대기 현상을 상당히 피할 수 있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 산이 천문 관측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고요. 네. 남반구에서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높이가 약 6,000m 정도 되는 산들이 병풍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안데스 사막 서쪽에 있는 칠레의 땅,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의 여러 장소가 천문대 건설의 최적지로 아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칠레의 경우에는 고도가 워낙 높고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천문대로서 최적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칠레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부터 이러한 땅들을 선진국의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땅값을 받는 대신에 모든 망원경의 관측 시간 10% 그리고 자국 노동자 채용을 자기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 덕분에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칠레에 초대형 망원경들을 건설했는데 이러한 최첨단 초대형 망원경들을 칠레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국의 천문학 수준을 상당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칠레가 국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과학 영역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광업이나 극지연구와 함께 천문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망원경들은 광학 망원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광학 그렇군요. 망원경이죠. 네, 북반구의 하와이 또 남반구 칠레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온 하늘을 관측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 있는 차세대 망원경이죠. 거대 마젤란 망원경 국제 공동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남반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영어로는 Giant Magellan Telescope, 그래서 약자로 GMT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가 남반구를 선택한 것은 북반구 하늘과 남반구 하늘을 모두 관측하겠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남반구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가 남반구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에 가까이 있는 유명한 2개의 위성 은하가 있는데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이들이 바로 남반구 하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그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 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인 1.8m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건설한 것은 1996년이고요. 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었던 것은 충북 단양 소백산 천문대에 있는 61cm 망원경인데 이것은 19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소백산 망원경은 단군 이래 일제 식민지를 거친 이후에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진 연구용 망원경이 바로 이 61cm 소백산 망원경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 천문학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1928년에 2.5m 망원경을 만들었고 네. 1948년에는 5m, 1993년에 10m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격차가 좀 벌어지죠. 이미 예. 기술이 발전됐었군요. 그렇죠. 자연과학은 자연을 실험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문학자에게는 천문대가 바로 실험실입니다. 선진국들은 1 내지 2m의 소형 망원경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4 내지 6m의 중형 망원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8 내지 10m의 대형 망원경을 차례대로 만들면서 우주를 깊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들이 25 내지 39m 정도의 초대형 차세대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국은 1996년에 1.8m 망원경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1990년대 말에 4 내지 6m의 중형 망원경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IMF 사태로 그 맥이 끊겼습니다. 무산됐군요. 그러다가 2000년대 말, 다시 2010년대 정도에 다시 우리나라가 궤도에 올라서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이제 25m 지름의 거대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8m와 25m의 간극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문의 순조로운 발전이 그리고 인력 양성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간극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작년에 2018년에 8.1m 지름을 가진 쌍둥이 2대의 망원경의 재민이 천문대 회원으로 비로소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4 내지 6m 크기의 망원경도 여전히 필요하고 이 필요성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이 정도 조합만으로도 세종대왕 시절에 조선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었는데 저희들도 현대 대한민국의 두각을 이 정도 망원경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보현상 망원경에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소형이다 보니까 그동안 학술적인 한계는 있었을 텐데요. 네. 자, 이를 재민이 천문대와 또 거대 마젤란 망원경 공동 운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